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전반부 수업 내지는 한 학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밍 얘기, 전공과 관련한 얘기를 시작하기 위한 괜찮은 중심점을 같이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충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이 얘네는 다른 거야, 서로 다르다라고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요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담을 때 미리 각각 서로 다른 서랍을 준비해 두고 어떤 내용은 저 자리, 어떤 내용은 이 자리와 같이 차곡차곡 담아가면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나중이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굵은 글씨 새로 나오는 단어가 세보니까 8개가 있더라고요.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문장,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제목이 내가 적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문장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내가 적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장을 적을 때 인터랙티브, 그 꺽쇠 3개로 표현하는 인터랙티브에다가 문장 하나 적고 엔터키 쳐가면서 실행해 보실 수가 있었어요. 또는 컨트롤 N 해서 여러분이 .py 파일 하나 붙잡고 거기다가 미리 문장들을 순서대로 적어둔 다음에 마지막에 F5를 눌러서 그 파이썬 프로그램 을 실행해 볼 수 있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한번 출력해 봤죠. 아무튼 문장은 그런 거예요. 반면 이제 실행은 일종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가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얀 창 뒤에 숨어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해주는 겁니다.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 적절한 시점에 가져가서 내용물을 읽고 그 내용에 따라 적합한 작업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랙티브의 마지막 엔터를 치는 시점 또는 이제 F5를 눌러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문장을 읽고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장의 내용 어떻게 적혀 있냐에 따라 학을 출력하거나 또는 교를 출력하고 등등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실습 시간에는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라는 친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MK3까지 만들어 봤었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최소 프로그램을 2개 만들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은 모두 각각의 목표에 알맞는 적절한 문장을 적음으로써 완성할 수 있었어요. 목표는 달랐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은 아무튼 문장을 적는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수업 자료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powerpoint.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여러분 눈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df 파일 다운로드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여러분 노트북의 모니터로도 이 슬라이드 내용을 구경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노트북에서는 이제 뭐 웹브라우저라든가 PDF 리더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여러분은 제가 준비한 글자들을 여러분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얘네들도 어엿한 프로그램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아무튼 지금 열심히 글자를 출력해둔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얘네는 우리가 만들어 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같은 것들보다는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런 일종의 복잡한 정도를 떠나서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상 동일한 재료를 써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는 우리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문장들을 더 많은 분량을 투입해 가면서 더 많은 파일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겠지만 아무튼 동일한 재료를 썼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본 또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가지 영역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인 데이터 코드예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코드를 생각해 봅시다. 코드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실행되는 것 정도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실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장 얘기를 하면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겁니다.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자, 아직까지는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뭐냐? execution이 뭐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궁극적으로 무슨 작업을 무슨 순서대로 하는 거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실행이 뭐냐라 물어보면
저는 못하고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문장 갖고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정도로까지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정답이에요.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요 세 단어 코드랑 실행이랑 문장은 항상 같이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요 두 무언가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조금씩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지도냐? 우리 지금 프로그램을 전체로 놓고 이제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으로 양분을 해서 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특정 그거 아니에요. 정치적 색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오피스가 제공하는 거 2개 골라준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굵은 글씨 단어들을 여기다가 적절한 자리에 배치시켜 가면서 이 지도를 좀 더 예쁘게 꾸며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코드랑 문장이랑 실행 요 세 단어는 한 세트로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랑 실행을 코드 영역에다가 딱 배치를 해둘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코드는 실행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 코드 영역의 한가운데에 이제 문장이라는 엄청 중요한 친구가 들어갈 거예요. 왜 중요하냐? 문장이야말로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니까요. 라고 일단 얘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지도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른 단어들을 추가로 가져와서 지금 지도에 텅텅 뚫려 있는 빈자리들을 조금씩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수라는 단어가 사실상 데이터 동네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건 권장사항은 아닌데 지금은 그냥 나 데이터 3개 필요해. 그럼 변수 3개 있어야 되겠구만 정도로 그냥 연결하면서 프로그래밍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코드의 기본 단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문장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답변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나 마찬가지예요.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니까요. 변수, 그래서 영어로는 variable입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는3 하고 는5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3 엔터 치면 엔간하면 5 하나만 튀어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원래 3에는 3이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다가 5를 덮어 씌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는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값을 3개 담아야 된다? 그러면 변수를 3개를 도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하나씩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적어본 문장들 살짝 떠올려 보면 여기서 지금 템포를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사용한 셈이 됩니다. 일단 1을 담고 스타트 했고요. 중간중간 0.5든 1.0이든 걔네들을 템포 값으로 나눠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몇 초 쉴 거냐를 결정하는 데 써먹었어요. 그래서 윗줄 먼저 보면 이 문장을 실행하면 그 변수 템포에 숫자값 1이 담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이제 차근차근 실행할 건데 이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지금 이미 템포의 숫자값 1이 성공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둘 다 0.5 나누기 템포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0.5라고 적은 것과 동등하게 실행될 거예요. 0.5초 잠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두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템포에 1이 아니라 2가 담겨 있었다면 일단 이 두 문장은 서로 동일하게 0.25초를 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아까 템포에 1이 담겨 있을 때는 0.5초를 쉬었는데 템포에 2가 담겨 있다면 그때는 아까랑은 다르게 0.25초를 쉬게 될 겁니다. 둘이 동일하게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서 이제 왜 이 두 문장이 서로 동일하게 실행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당시에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은 거잖아요. 얘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동일한 글자로 구성해놨기 때문입니다. 뭐 그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템포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이전이랑 이후랑 이 두 문장이 다르게 실행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답변하기 위해 새로운 굵은 글씨 단어인 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0.5 나누기 템포라는 이 짧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그 시점에 템포에 담겨있는 값이 1이냐 2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정밀한 답이 돼요. 자, 일단 수식이에요.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수업을 견디기 위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9글자를 지금 딱 외워놓고 다음 주 수업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하고 엔터 친 거 포함해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들, while문 첫 줄 같은 거를 쓱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구경할 수 있는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다 수식이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가장 꼭대기에 적어놓은 작은 따옴표 학 작은 따옴표는 계산하면 학 한 글자가 튀어나오는 수식이에요. 3 계산하면 3 나옵니다. 3 더하기 5 계산하면 뭐 나오겠어요? 8 나오겠죠? 좋아요. 저런 각각의 수식을 어디다 적어놨냐에 따라 예를 들어 프린트 괄호열고 닫고 사이에 적어놓는 거는 내가 지금 이 문장 실행하면서 이제 사용자한테 글자들을 보여줄 건데 출력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글자를 출력해야 되는 거냐 무슨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는 거냐를 지정하기 위해 썼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템포는 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 적는 수식은 이 문장 실행하는 동안 그래서 템포에다가 뭐를 담아놓고 넘어갈 거냐 지금은 숫자 20을 담아놓고 넘어간다와 같이 우리가 직접 지정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 20배속 하고 싶어. 이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정하기 위해 우리는 저 문장에 는 오른쪽에 수식을 적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while문 적을 때 while true하고 콜론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기 적어놓은 true는 요거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우리가 뭐 3번 실행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할 거야.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었다 보시면 됩니다. 참된 동안과 같이 적어놓은 셈이에요. 요약하자면 수식은 어떤 문장, 그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돼야 되는 것이냐를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적는 거다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직접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적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식은 그런 문장을 적는 도중에 여긴 지금 교가 아니라 종을 출력해야 되는 데와 같이 그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돼야 되냐를 지정하기 위해 역시나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95%가 넘는 확률로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는 동안 최소 하나의 수식을 적게 될 거예요. 수식을 하나도 안 적어도 상관없는 문장은 매우 희귀합니다. 종류로서도 희귀하고 실제로 적는 횟수로서도 상당히 희귀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상황에선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적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출력할 건데 등등을 지정하기 위해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두 단어를 연계해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프로그래머잖아요. 우리 열심히 키보드 칠 거잖아요. 여러분은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문장을 적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도중에 필요하다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리에 수식을 적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지금 시점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한 실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측면으로 다시 한번 구경해 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 그 문장 안에 적혀 있는 예를 들면 는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을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활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는 20 적혀 있었잖아요. 그 숫자 20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수 템포에 담고 이번 문장의 실행을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에 대한 계산 역시나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줍니다. 그 수식이 적혀 있었던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하게 될 거예요. 역시나 두 단어 연계해서 다시금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 정도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학, 교, 종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 같은 노말 수식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3 괄호 닫고 하면 엔터 치면 진짜로 화면에 3 출력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true, true라는 4글자를 while문 첫 줄에다가 적어봤는데 여러분 그냥 맨 땅에 true하고 엔터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3하고 엔터 치는 거랑 동등하게요. 그래서 동일한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문장에 어떤 자리에 적냐에 따라 그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코드 실행 과정에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또는 코드 실행 관점에서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 볼까요? 템포는 학 가능합니다. 템포에 숫자만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 실행하면 진짜로 템포에 학 한 글자를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ile 20하고 콜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얘는 20번 반복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기는 해요. 여전히 쟤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는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이고 여러분은 어떤 문장 적을 때 이 문장을 적는 그 목표에 걸맞는 부합하는 적절한 수식을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어요. 약간 쉬운 예시만 남겨봤어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수식이 몇 개까지 보이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맨 위에 3하고 엔터 쳐놨단 말이에요. 저 3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백한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산하면 숫자값 3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수식이 맞다면 이 아래에 있는 3 더하기 5에 적어놓은 이 한 글자 3도 수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산하면 똑같이 3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더하기 오른쪽에 적어놓은 5도 역시나 계산하면 5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미 봤다시피 저렇게 더하기로 묶어놓은 요 전체 세 글자도 물론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8 나옵니다. 덧셈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수식 3이랑 5는 각각 전체 덧셈식의 좌항과 우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더하기, 빼기 등등의 연산자를 적음으로써 여러 작은 수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더 큰,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아까 전 내용 그대로 복붙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학이라는 수식, 교라는 수식을 가지고 덧셈식을 지금 구성한 거예요. 과연 이 덧셈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뭐가 나올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3 더하기 5 계산하면 8 나오죠? 학이랑 교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규락 이런 게 나올까요? 자, 엔터 치면 뭔 개짓이냐 꺼져야 하는 게 아니라 무려 학교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학교가 방금 생겼습니다. 오늘이 개교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한 겁니까? 그죠? 학 한 글자짜리랑 교 한 글자짜리가 각각의 계산 결과값이에요. 그걸 양손에 들고 얘네들을 지금 서로 합친 겁니다. 서로 합쳐서 두 글자짜리 글자들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붙이기 연산을 수행한 겁니다. 자, 3 더하기 5 때는 그러지 않았죠? 이때는 왼손에 3 들고 오른손에 5 들고 말 그대로 숫자 덧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 8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긴 지금 글자 붙이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똑같은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똑같이 덧셈식을 구성했는데 그때그때 다른 계산을 수행했다고 보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학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지금 예시 코드 구경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숫자 같은 것들은 그냥 검은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놓은 글자들은 굳이 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녹색으로 예쁘게 색칠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요 아이들이라는 친구도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요 아이들이라는 예를 들면 .py 파일에다가 열심히 내용물을 쳐두신 겁니다. 문장들 해갖고 완성해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 파이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거 만드신 분들은 순수하게 돈 벌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도움이 안 될 만한 건 엔간하면 추가를 안 하셨을 겁니다. 본인의 덕심을 여기다 발휘해서 지금 녹색으로 하신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얘는 검은색, 얘는 녹색? 우리가 직접 눈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인 형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얘도 수식, 얘도 수식이에요. 얘는 계산하면 숫자 3이 나옵니다. 얘는 계산하면 10글자짜리 글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숫자 형식이랑 글자들에 해당하는 형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 두 수식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한쪽을 녹색으로 다른 색상을 칠해가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숫자는 숫자고 얘는 한국말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요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계산하면 3 한 글자짜리 글자들이 나오는 수식입니다. 여전히 그 둘은 계산하면 서로 다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 거는 녹색으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눈에 3이라고 보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지금 3, 3 동일한 글자가 적혀 있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계산하면 위에 건 숫자가 나오고 아래 건 글자들이 나오는 그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일부러 강제 개행을 해가면서 슬라이드 하나를 할애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지금 튀어나오는 거냐? 3주차.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면 어떤 값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그 값을 사용하는 방법, 예를 들어 더하기 등등의 연산자로 엮어놓은 큰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3 더하기 5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그때는 좌항 계산했더니 숫자가 튀어나왔어요. 우항 계산했더니 숫자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숫자 덧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 더하기 교를 생각해보면 이때는 좌항 계산했더니 아까랑은 다른 형식, 그러니까 학 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우항 계산했더니 교 한 글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덧셈은 숫자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글자 붙이기를 해줬다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좌항, 우항,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였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갖고 무슨 작업을 할 거냐,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수식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는 건 그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과값의 형식조차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숫자 덧셈하면 숫자가 나오고 글자들 덧셈하면 글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요건 조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살짝 구경만 해두고 예시를 하나를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이거 8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 한 글자랑 5 한 글자랑 더한다고 하고 엔터 치면 이건 뭐 나오겠습니까? 그죠? 아까 학교 예시 생각해보면 얘는 이제 3, 5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 왜냐? 글자들 더하기 글자들을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3 더하기 작은 따옴표 5 한 다음에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양자택일 문제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결정을 거부합니다.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짓하지 말고 맞춰서 오라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오류,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조금씩 다른데 파이썬은 엄마 손도 아빠 손도 들어주지 않고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3 한 글자랑 숫자 5랑 더하는 상황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파이썬 만들었다면 당연히 위에 걸 꺼지라고 했으면 아래 것도 꺼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비록 이제 설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형식과 관련한 문제로 이 두 가지 덧셈은 지금 실패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시점에는 그래서 형식이란 게 정확히 뭐냐, 심지어 값이란 게 정확히 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 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방금 나왔던 설명들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납득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조그만 수식들 이랑 연산자를 조합해 가면서 더 큰 수식, 우리 목표에 더 가까운, 더 복잡한 수식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적어서 덧셈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덧셈식 역시나 수식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러한 우리가 조합해 놓은 덧셈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더하기 연산자 양옆에 있는 두 수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각각 작은 수식들의 계산 결과값들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제 덧셈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 값의 형식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숫자 덧셈을 하고 싶었는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제로 좌항, 우항 계산했더니 한쪽에 글자들이 튀어나온다든가 하면 프로그램이 우리 목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뜰 거예요. 근데 둘 다 글자들이면 글자 붙이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류를 내지 않고. 우리는 지금 원래는 숫자 덧셈을 하고 싶었는데 지 맘대로 3, 5 두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8이 나와야 되는데 왜 35가 나오지? 이러면서 이제 놀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값의 형식에 따라 수식, 계산 결과값, 형식 등등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는 내가 작성해 놓은 문장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의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하고 빼고 하면서 다룰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을 적을 때 그 문장에 포함시키는 수식 잘 적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그 수식을 계산했을 때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뭐가 튀어나올지를 잘 확인해 가면서 미리 예상해 가면서 한 땀 한 땀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값의 형식
정말 중요하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 다양한 단어들 튀어나왔어요. 일단 수식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 그 다음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 그 다음에 연산자를 써서 작은 수식들을 모아 큰 수식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값의 형식은 정말 중요하다. 요 정도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왔고, 그래갖고 얘네들을 이제 지도에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값의 형식은 매우 중요하고, 변수, 데이터의 기본 단위라 생각한다면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니까 값은 확실히 데이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값의 형식 정말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일단 형식은 얘네 둘이 세트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 세 가지 세트는 일단 서로 붙어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을 데이터 영역에다가 배치할 거냐 코드 영역에다 배치할 거냐가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일단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셋은 우리가 외워두고 다니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 계산이 영어로 evaluate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valuation을 하는 거예요. 값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놓은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수식은 계산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 값이랑 1대1 매핑이 된다라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가 수식 3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F5 눌러서 실행하는 도중에 숫자 3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쓸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얘네 셋이 엄청나게 가까운 존재니까 수식을 데이터 파트로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놓고 보면 수식 우리가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적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엔간하면 어떤 문장을 적기 위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수식을 적절한 자리에 목표에 맞게 채워 넣어야 될 거예요. 출력한다. 그래서 뭘 출력할 건데 그 뭐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은 수식을 적음으로써 기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네 둘은 사실상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에 배치를 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수식은 코드 부분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산자 작은 수식 모아서 큰 수식 만드는 거죠. 얘네 둘은 붙어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덧셈 숫자 덧셈 할 거냐 글자들 붙이기 할 거냐 서로 다르니까 일단 형식이랑도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물음표로 해놓긴 했어요. 그렇죠? 자, 데이터로 보는 게 나을까요? 코드로 보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지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난관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 다음 시간까지 여기 적어놓은 요 단어들이랑 이 단어들 사이에 제가 이어놓은 선들의 의미를 조금만 더 머릿속에 담아놓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점, 1학년 1학기 시점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여기 한 장에 담겨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에 배치할 거냐는 다른 단어들 좀 더 추가해서 구경할 수 있는 몇 주 뒤에 다시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이 라인들 다 대충 눈에 들어옵니까? 변수가 뭐라 그랬죠? 30분 전에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값이 3개 필요하다. 능력치 3개다. 그러면 변수 3개 만들고 스타트하면 일단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등등등 해서 다양한 선들 지금 마련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 앞에 다 있으니까 구경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뭔가 많은 굵은 글씨들이 지나갔고 지금 딱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 지금 막 값이 뭔지 몰라도 돼요. 형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이러고 그냥 대놓고 넘어갔는데 형식이 뭔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등등. 나중에 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면 원래 적혀 있었던 단어들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설명을 다른 굵은 글씨들 추가해 가면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 뿌듯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고 실습을 빠르게 주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들어봤던 내용들 상기하면서 몇 가지 프로그래밍 목표 저랑 같이 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몇 번 진행하고 맨 뒤에 최종 목표를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방금 전까지 배웠던 R의 몇 가지 요소들을 지금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함수라는 굵은 글씨 단어가 이제 슬슬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 while문 적어봤었고 import문 적어봤었고 걔네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여러분은 함수 정의라는 이름의 문장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은 일단 식 적혀 있는 거 봐서 얘는 수식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은 3 적는 대신에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등등등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바깥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역시나 저 사람이 키보드를 뭘 쳤냐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코드는 아니겠죠. 데이터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장 if문이라는 친구를 자주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슬라이드 설명 없이 갈 거예요. 실습이니까.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면 다음 주 이론 시간이라든가 등등의 별도의 슬라이드를 투자해서 다시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습 내용 뭐 했었나 막 그런 거 굳이 막 녹음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편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설명했던 뭐 컨트롤 H라든가 막 그런 거 시험에 내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에딧 윗 아이들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인터랙티브를 일단 켜신 다음에 파일 메뉴 보시면 오픈이 있을 거예요. 요걸 누르면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다운로드한 .py 파일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연 .py 파일에는 사용자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담아서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저랑 .py 파일 내용을 구경하면서 확인해보고 얘를 복붙해서 살짝 고쳐가면서 그 다음 목표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주석을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긴 했어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지금 이 .py 파일 가장 첫 문장은 이 DEF로 시작하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while문 적을 때 while 띄어쓰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콜론 찍고 엔터 쳐서 while문의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문,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엔터 치면 되는 거였잖아요. 등등등과 같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DEF로 시작하는 첫 줄을 적고 들여쓰기한 내용물을 갖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DEF로 스타트하는 문장을 함수 정의라고 불러요. 아마 DEF가 예를 들면 define 내지는 definition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첫 줄을 뭐라고 적은 거냐? 아, 나 지금 이제 새로운 함수 만들 거야. 이름은 인사입니다. 하고 콜론하고 엔터 쳐서 첫 줄을 구성한 겁니다. 자, 아직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인사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들여쓰기해서 지금 내용물을 적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한다는 건 이 문장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하는 것이다와 같이 적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인사라는 함수, 정의, 내용물은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위에 문장 보면 얘는 지금 name은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 담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는 오른쪽에 지금 수식이 적혀 있는데 input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일단 input은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긴 한데 이 친구도 마치 print처럼 함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를 한 거 우리가 함수 호출식을 적은 거예요. 뭐 그건 일단 그렇게 해두고 얘는 아무튼 수식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그 결과값을 name에 담아놓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이제 계산하면 사용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정한 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어쩌고를 먼저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예를 들어 마스터 2하고 엔터 치면 그 사람이 엔터키를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 뭐가 있었냐를 최종적으로 요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우리한테 주게 돼요. 저 사람 지금 마스터 2라고 했어요. 와 같이.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name에다 담고 이번 문장 실행을 끝을 내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건데 요 아래에 있는 친구 뭐 우리 헬로월드 할 때 구경해본 그거죠. 여기 있는 프린트도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둔 거예요. 따라서 요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괄호 안에 적어본 내용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괄호 안에 덧셈식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name에 담겨있는 값이랑 그 뒤에 메시지를 좀 더 붙여서 최종적으로 인사말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사란 사용자의 이름을 묻고 그걸 기억해 둔 다음에 그 이름을 섞어서 메시지, 인사말을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
와 같이 우리는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 인사 이렇게 두 문장 실행하면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그렇게 해두고 요 아래 보시면 지금 제가 미리 시침지를 해놨어요. 여기에 다음 코드를 적을 예정이라 해놓고 그 아래에도 코드를 조금 더 적어놓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선 약간 조금 일종의 가상화 같은 느낌으로 제가 의미 부여를 해놨습니다. 우리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 프로그램의 본문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 라 함은 바로 이 run이라는 함수의 내용물을 실행하면 되는 것이다와 같이 의미 부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본문은 인사를 한번 호출하는 거야와 같이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위에 문장이 총 2개 있는 거죠. 함수 정의 2개 실행이 끝난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run 호출식 적고 엔터를 쳐놨습니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에는 run 호출식을 계산한다만 하고 끝을 내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F5를 한번 눌러봅시다. 지금 이거 완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5 누르면 인터랙티브로 돌아갈 것이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마스터 2 엔터 치시면 마스터 2님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죠? 인사하려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인풋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이 진짜로 마스터 띄고 2 5글자였었던 거고 그게 네임에 담겼었던 거고 그걸 갖고 최종적으로 인사말을 조합을 해서 덧셈을 해서 붙이기를 해서 프린트까지 지금 성공적으로 한 겁니다. 자, 나이를 묻고 나이차를 알려주는 함수를 그 다음 버전으로 지금 만들고 싶어요. 아까 전까지는 이름을 물어보고 그냥 그걸 글자 붙이기를 해서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까지만 말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용자가 500살 하고 엔터를 치면 이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우리가 미리 정해둘 거예요. 일종의 2D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의인화를 시켜둘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랑 저 사람의 나이랑 뺄셈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나랑 몇 살 차이가 나는지 매우 중요한 숫자죠. 그게 튀어나올 거고 그거를 가지고 당신과 나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480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 게 목표인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통째로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함수 정의 하나를 더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목표가 나이차에 대한 내용물을 적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실 동안 우리 화요일반 친구들 몇몇이 질문을 했어요. 이 수업 출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노트북이 없는데 실습 시간에 노트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뭔가 소외감 느끼고 좀 슬프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노트북이 있을 것 같다. 오늘 좀 가면 안 되겠냐 얘기하는 친구가 있길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 지금 .pdf 파일 올린 그 안내문상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오시면 출석이다. 언제까지 오시면 이거는 지각이다 라는 거는 있는데 아무튼 출석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면 결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조항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출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 카드 찍고 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면 40명이 나가고 자빠졌다 그러면 안내문을 고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필이면 지금 진짜 내가 소개받고 싶었던 분이 하필이면 이게 목요일 5시가 아니면 나를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그냥 일단 출석 체크는 했고 앞에 내용 잘 들었으니까 홀가분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녀오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가서 개차반 같은 짓 하고 실패해서 돌아오시면 그땐 제가 뭐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앉아서 수업을 듣지 뭐 하는 짓이었냐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출티 자체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현재 버전 우리 수업 평가 방안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작성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준비 다 됐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까 전이랑 다르게 이 나이차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총 3개를 다뤄야 됩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하나는 사용자의 나이. 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둘 사이의 차, 나이 차가 몇 살이냐.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우리가 정하는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는 마치 우리 이번에 2배속으로 출력할 거예요 라고 미리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것처럼 my age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은. 그 다음에 저는 지금 16진수로 20대니까 20살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지정해도 돼요. 자유롭게. 제 프로그램의 나이는 20살이에요. 괜찮아요? 뭐 이상한 짓 덕질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요 수식은 계산하면 10진수로 치면 32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지금 적은 거예요. 16진수로는 20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냥 20살이라고 해도 거짓말 아닌 거잖아요. 이사 친구들은. 아닌가? 이제 만 나이로 세기 시작했으니까 아무튼 자유롭게 프로그램의 나이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나이는 입력받아 갖고 담을 거니까 name 대신에 your age 정도에 담으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출력하는 메시지도 나이를 입력하세요 처럼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뭐 100살 하고 엔터 치면 your age에 100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마스터 E 했을 때 마스터 E 담긴 것처럼. 그 다음 나이 차 구하기. 차니까 차라고 합시다. 차는 이제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원점에 두는 거니까 우항에 두는 게 맞겠죠. 여러분 이거 일반 물리 때 배웠죠? 뭐 T0라든가 그런 걸 우항에 둔다는 거. 기준점을. 아무튼 your age 빼기 my age 해서 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구한 나이 차를 토대로 네임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이제 차, 살, 차이 납니다 정도로 고쳐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마침표를 찍죠. 느낌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해서 아까는 2줄짜리였는데 요 새로운 목표는 4줄 정도, 문장 4개 정도면 카바를 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20살이야 자기 암시를 하고 저 사람 몇 살인지 물어봐서 2개의 숫자를 구해요. 그 둘을 빼면 하나의 숫자, 몇 살 차이 나냐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함수 정의 하나를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면 아, 나이 차란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아직은 F5를 누른다고 이 나이 차 내용물을 실행하고 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나이 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 목표가 F5 누르면 나이 물어보고 나이 차 답해주는 거다. 이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가 그거다라면 우리는 요 아래에 있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살짝만 고쳐주면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F5를 누른다, 프로그램 본문을 한번 실행한다라는 건 인사를 한번 호출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인사를 호출하지 않고 대신 나이 차를 한번 호출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고쳐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제 나이 차를 한번 호출해 줄 거예요. 왜냐? run 호출식이 맨 밑에 하나가 깔려 있으니까. 자, 저도 한번 F5 눌러볼게요. 하면 나의 일호를 입력하세요. 조사도 잘 씁니다. 한국말 잘하는 친구예요. 5살 하고 엔터 치면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오류 메시지가 좀 깁니다. 자, 일단은 맨 밑줄 가장 왼쪽 보면 형식과 관련한 오류. 이거 아까 전에 그 3 더하기 5 갖고 놀 때 그때 봤던 그 오류예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고 지금 보면 빼기를 하다가 값의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는 str이고 하나는 int인 것 같아요. 자, str이 무슨 뜻입니까? 뭐의 약자입니까? 힘이죠. strength의 약자죠. int는 뭐의 약자입니까, 여러분? 지능의 약자죠. 자, 봐봐요. 힘이랑 지능이랑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두 존재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형식과 관련한 오류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위에 사연을 지금 길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잘 보면 이 파일의 몇 번째 줄 지금 이 문장, 이 줄을 다루다가 털렸습니다. 보니까 run,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쳐둔 한 줄이란 말이에요. run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다 털렸습니다. 그 말은 run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하다 털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run 내용물, 사실 얘 하나밖에 없었죠? 요 문장 실행하다 털렸습니다. 그 말은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다 털린 거겠죠. 따라서 나이차 내용들 중에 문장이 총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요 문장을 실행하다가 털렸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놓고 보니까 your age 빼기 my age를 하다가 털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류 메시지 보니까 your age 안에는 글자들이 담겨 있었나 봐요. my age 안에는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6진수로 20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20이라는 숫자가 담겨 있었어요. 10진수로 32요. 아무튼 그래서 글자들 빼기 숫자를 해서 털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숫자 뺄셈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우항은 준비가 완벽한 것 같은데 좌항 부분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왜 your age 안에 글자들이 담겨 있냐를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your age에 뭔가를 담는 코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your age에 담겠다라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글자들이었나 봅니다. 지금 보면 분명 사용자는 5를 적고 엔터 쳤거든요. 5살 이러면서 엔터를 친 거예요. 근데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숫자 5를 입력한 게 아니라 5 한 글자를 고르고 엔터키를 쳤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256살을 생각해서 256 적고 엔터를 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실제로 지금 수행한 행위는 키보드를 보고 2키 한 번, 5키 한 번, 6키 한 번 누르고 엔터를 친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2, 5, 6 이렇게 세 글자를 골랐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던져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나 봅니다. 일단 인풋이란 친구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your age에 글자들이 담기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저 사람이 2, 5, 6 세 글자를 적었다면 내 손에 256이라는 숫자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your age에 담아 놓는다면 성공적으로 뺄셈을 해서 차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석은 역시나 저만 칠게요. 다시 담기를 할 수 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your age에 담는 거니까 your age는까지는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같이 적어봅시다. your age에 담긴 하는 건데 지금은 글자들이 your age에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2, 5, 6 세 글자 적혀 있었다. 계산 결과값이 256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수식을 이 는 오른쪽에 적고 엔터를 칠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건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아까 전에 str, 그 다음에 int, 보통 int라고 줄여 부르기는 해요. 인텔리전스의 줄임말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int라고 부르는 거 있었고 str이라고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린 지금 숫자가 필요하니까 그 형식 이름 숫자 int를 적으시고 괄호를 여신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은 your age를 적고 괄호를 닫아 봅시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지금 주석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문장을 성공적으로 적은 셈이 돼요. 그래서 수식 your age를 계산한 결과값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int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값으로 만들어서 그걸 your age에 다시금 담는다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F5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해볼게요. 256살 하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떴고 이번에는 더하기를 하다가 털렸고 지능이랑 힘이랑 싸우다 털렸고 이번에는 프린트 호출식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덧셈식을 하다가 털린 거겠죠. 보니까 오른쪽은 지금 아무리 봐도 글자들이 나올 만한 수식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좌항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눈앞에 있는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자들 붙이기를 하고 싶었어요. 3살 차이 납니다. 라면 3이랑 살 차이 납니다를 붙여갖고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숫자 뺄셈을 해서 차에다 담았었으니까 여긴 지금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뜬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전이랑 반대되는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다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요 수식 차를 그냥 변수 차에 담겨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수식이 아니라 변수 차에 담겨 있는 값을 토대로 만든 새로운 str 형식 값이 튀어나오도록 이 자리에 수식을 적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그 형식 이름 str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내가 지금 그
str 형식 값을 얻고자 하는 그 값이 나오는 수식, 지금 같은 경우는 차예요. 그걸 밀어 넣어주시고 괄호 닫골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 값을 갖고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붙이기를 해서 최종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다시 프린트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F5를 누르시면 목표대로 실행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살하면 0살 차이 납니다 라고 성공적으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프로그램 나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부르잖아요.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미국식 영어라서 컨트리를 붙여놨어요. 아무튼 간에 저런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을 겁니다. 얘는 뭘 할 거냐? 일단 나이를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가 존재합니다. 그 둘을 빼서 나이 차를 구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이 차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적절한 우리네 정서에 맞는 적절한 인사 메시지를 서로 다른 인사 메시지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통째로 복사해서 다시금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차 대신에 정도로 해주시고 일단 사용자 나이,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 그 다음에 나이차 구하는 것까지는 원래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 4줄만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내용물을 적으면 됩니다. if문이란 친구를 도입을 해서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하면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연하다라는 건 지금 your age가 my age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차가 음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부동어를 쓰실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도. 그 다음에 얘를 이제 3번 복붙을 해서 동갑일 때랑 연상일 때에 대해서 자, 동갑이면 반가운 인사를 할 건데 만약 동갑이라면 차가 0이라면 어떻게 적으면 되나? 여러분 이제 수학 시간에는 아마 여기서 는을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렇게 는을 하나만 적는다라는 건 보통은 는 오른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는 왼쪽으로 특정되는 예를 들면 뭐 템포에다 담는다, 넘버에 담는다, 네임에 담는다와 같이 뭔가 데이터를 저기다 담는다라는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통은 는을 2번을 쳐요. 그 다음에 연상이라는 건 차가 양수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 지금 이 프로그램 본문을 실행한다는 건 나이차를 한번 호출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나이차 부분 대신에 이스턴 굿 매너 컨트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아마 여러분 마우스를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휠 굴리다가 요거 만나서 여러분 그거 다 알죠? 마우스 한 번 클릭하면 커서가 이동하죠. 그 다음에 마우스 2번 클릭하면 단어 단위로 주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죠. 마우스를 3번 클릭하면 이 한 줄을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워드라든가 한글이라든가 그런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마우스를 4번 클릭하면 문단 단위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죠. 아무튼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한 의지를 담아서 클릭을 열심히 하시면 줄 단위 선택, 단어 단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단어를 선택하는 게 목표고 함수 이름을 선택하는 게 목표고 복사해서 나이차를 선택해서 바꿔치기를 하면 돼요. 저장 후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사람은 동갑입니다. 방과후용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사람이 형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0사라면 형이라고 불러라. 새로 태어난 친구한테 헤라체를 구사를 하는 멋진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3개가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연습으로 미리 작성돼 있던 그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제까지 문장 하나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함수 호출식 하나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조금만 더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뭘 할 거냐? 우리 지금 함수 정의 3개 위에 적혀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일단은 1번 인사, 2번 나이차, 3번 동방예의지국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사용자가 1 엔터 치거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1 하고 엔터 쳤다면 인사를 한번 호출해 주는 거예요. 2 하고 엔터 쳤다면 나이차를 한번 호출해 주고요. 등등등을 최대 3번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서비스를 3번, 입력을 3번을 진행을 했다면
체험판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하시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이 프로그램 코드 본문 실행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크롤 쭉 내려서 지금 이 한 줄짜리잖아요. 여기를 이제 고쳐볼 겁니다.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구매 유도를 하면 돼요. 자, 일단 3번 반복한다. 우리 노래 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연속 재생 기능 구성해 봤잖아요. 그때 while문을 작성을 해봤죠. 3번 반복하는 것도 우리가 while문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3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수식을 써서 while문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그 정도를 일단 해두고 메뉴 출력하는 거 우리 프린트 호출식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사용자 선택 입력받는 거 인풋 호출식 해서 적당히 뭐 초이스든 어쩌고 해가지고 문장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택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다. 얘는 위에서 대충 봤던 그 if문을 쓰면 저 사람이 1하고 엔터 쳤다면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실행한다와 같이 if문 3개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버전 구매하는 거는 결국은 또 메시지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 호출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문장 적는 방법은 그렇고 지금 이슈는 일단 3번 반복한다라는 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살짝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3번 반복한다. 일단 while 3 콜론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기는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먼저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금 주석은 저만 칠게요. 기회는 3번. 같은 느낌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고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3번이다. 뭐 좀 적나라하게. 자, 여기서부터 같이 적어봅시다. 우리 지금 run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적는 거예요. 원래 동방예의지고 괄호 열고 닫고 적혀 있었을 텐데 걔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회 적나라하게 life는 3 하고 엔터 쳐주죠. 저 사람은 3 목숨이 남아있는 겁니다. 목숨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프로그램 코드 덩어리 본문은 일단 처음에 라이프를 3개를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라이프를 1씩 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3번 반복한다라는 건 라이프가 3일 때는 아직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 거니까 내용물을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메뉴 출력하고 등등을. 라이프가 2가 남았을 때도 해야 되고 1이 남았을 때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이제 라이프는 아마도 0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저 문장 바로 뒤에 while문을 적으시고 while 한 다음에 라이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안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하겠어와 같이 첫 줄을 구성하시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일단 3개 주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다면 서비스를 한번 제공할 겁니다.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건 일단 메뉴 출력하는 부분은 프린트 괄호 열고 1 한 다음에 인사 괄호 열고 닫고 메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선택을 입력받는 건 이제 뭐 초이스 정도로 하죠.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정도로 인풋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는 오른쪽에 적고 엔터를 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이거 보고 1 엔터를 치거나 2 엔터 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 적고 엔터 키 치거나 등등을 하겠죠. 그 결과가 우리가 정한 새로운 이름 초이스에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번에 뭐 누르고 엔터 쳤냐 그 선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if만 적으면 되겠죠. if choice가 뭐랑 같다면 1이랑 같다면 인데 저 사람은 인사를 고르기 위해 숫자 1을 적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1키를 한 번 누르고 엔터키를 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 한 글자를 입력했냐와 같이 if문 첫 줄에 수식을 구성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1 한 번 누르고 엔터를 쳐야지 그때 인사를 호출해 주도록 구성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1 하고 엔터 친 게 맞다면 그때 우리는 인사 한번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할 일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붙을 하면 되겠죠. 3배 뻥튀기를 시켜서 2 엔터 쳤다면 3 엔터 쳤다면 해서 나이차를 호출한다. 동방예의지국을 호출한다와 같이 선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품은 3개로. 여기서 이제 아까 주석으로 적지 않았던 작업을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우리 현재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최대 3번만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한번 물어보고 적절한 함수 호출을 해줬어요. 한 번 해줬어요. 따라서 life를 1 까야 됩니다. 방금 서비스를 했으니까 변수 life에 담겨있는 값을 들고 와서 걷다 1을 빼고 다시금 life에 담기 위한 적절한 문장 엔터키 쳐서 마지막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큰 while문 하나에 대한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while문은 언제 끝나냐? 내용물을 3번 반복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은 서비스를 3번 제공한 다음에나 실행될 거니까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들여쓰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2단이었는데 함수 정의 안에 while문 안에 내용물이었는데 이제는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어야 돼요. 따라서 들여쓰기 한 단짜리로만 해두고 정식 버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함수 호출식 마지막 문장으로서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메뉴를 보여줄 거고 여러분 입력을 기다릴 거고 예를 들어 1하고 엔터 치면 이름을 물어볼 거고 등등등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꺼져 이런 거 입력하면 바로 라이프를 그냥 까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꺼져 하고 엔터 쳤는데 꺼져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기 때문에 함수 호출식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로 이 품은 덩어리 그 3개짜리 덩어리의 다음 문장을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냥 라이프가 1 까진 겁니다. 그리고 while문 실행이 끝났고 가장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run 내용물이 실행이 끝이 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하고 싶으시면 사실 정식 버전 필요 없이 다시 run 누르면 되긴 합니다. 뭐 그런 셈이죠. 좋아요. 오늘 제목은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누구나 이맘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고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 라는 부제를 준비해 왔어요. 대충 이번에도 3가지 버전으로 만들 건데 자, 방금 전 슬라이드 나왔던 것처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는데 너비가 5인 삼각형 출력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너비가 5인 삼각형 마름모를 출력하도록 할 거면 그러면 그냥 프린트 호출식 한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5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진 마시고 사용자가 3 엔터 치면 너비가 3인 거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학적인 고찰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 점화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키보드는 옆에 두고 대충 그림 펜으로 그려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한 줄 한 줄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을 때 첫 줄은 뭐를 몇 개 출력해야 되냐, 그 다음 줄은 그 다음에 n-1줄은 n-0줄은 출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와 같이 생각해보면 지금 몇 번째 줄을 출력하냐에 따라 프린트 호출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거냐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반복 흐름 안에 while문 안에 적절한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적으시면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완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재료들은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에서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 4학번 친구들은 개 털릴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다가 정답이나 봐야지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간직해 두고 새로운 .py 파일 만들어서 최종 목표니까 파이널 정도 여러분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버전은 일단 최소한 데이터가 2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너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필요하고 아마도 두 번째로 이번에 내가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그 너비가 5라고 예시를 본다면 이번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너비를 일단 입력받았으면 5라는 숫자 들고 있다면 이번에 1번째 줄이다, 2번째 줄이다 등등등과 같이 다루기 위한 아마도 그 2가지 숫자를 다루기 위한 이름 2개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셔야 편할 겁니다. 12시 된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너비가 5인 경우를 일단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비가 5인 직각삼각형을 출력하기 위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별을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별을 2개, 그 다음엔 별을 3개, 그 다음엔 별을 4개, 그 다음엔 별을 5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짠하고 느낌표에서 끝을 내버리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출력하는 줄에 대한 줄 번호를 1이라고 일단은 쳐볼게요. 그러면은 너비가 5고 이번 줄이 1번째 줄이면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별 하나면 됩니다. 너비가 5고 이번 줄이 2번째 줄이면 별을 2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가 5일 때가 아니라 너비가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비가 3일 때를 놓고 본다면, 자, 너비가 3이든 5든 사실은 우리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번째 줄이면 무조건 별을 하나 출력하면 돼요. 그러고 끝내면 됩니다. 엔터키 치면 돼요. 너비가 2일 때 마찬가지고 3일 때 마찬가지고, 다만 이번 줄이 4번째 줄이다, 5번째 줄이다는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짠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너비 그 숫자가 얼마냐는 단순히 지금 별 출력하는 문장을 몇 번 반복 실행해야 되냐, 몇 줄에 걸쳐서 출력해야 되냐에만 영향을 주지, 아무튼 이번 줄이 첫 번째 줄이면 별 하나, 두 번째 줄이면 별 2개와 같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은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은 따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 함수 정의 배웠으니까 트라이앵글 정도로 구성을 해볼게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출력 하는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받기 하면 되죠. 사용자는 지금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할 거예요. 너비가 영어로 width니까 width는 해주고, 근데 저 사람은 뭐 5하고 엔터 치면 5 한 글자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인트 괄호를 닫고를 해서 지금 담겨 있는 값에 대한 그걸 가지고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width에다 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줄이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을 출력해야 되는데, 자, 삼각형을 출력한다라는 건 너비가 5라고 치면 일단 가장 먼저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5번째 줄까지 출력하면 거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일단 반복 흐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복 흐름을 쓰는 이유는 이게 지금 너비가 무한한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서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지금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됩니까? 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드를 적는 시점에는 나중에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칠지 5하고 엔터 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py 파일을 열심히 키보드 치는 시점에는 나중에 3 엔터 칠 수도 있고 5 엔터 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쩔 때는 3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5번 반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3번 해두거나 5번 해두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역시나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일단 처음에는 1번째 줄 출력을 한다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 줄이니까 row로 갈게요. row는 1 해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번째 줄을 출력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줬고 row가 너비가 5라면 1, 2, 3, 4, 5일 때까지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6일 때부터는 실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작거나 같다면과 같은 표현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작다면인데 여기다가 는을 적으시면 작거나 같다면과 같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with보다 작거나 같다면과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문제인 이번 줄 출력을 하기 위한 문장을 적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건 조금 이따로 내비두고 방금 전에 로우 번째 줄을 출력했으니 다음번에 로우 플러스 1번째 어쩌고저쩌고 줄을 출력할 수 있도록 방금 전에 1번째 줄 했다면 다음번엔 2번째 줄을 출력할 수도 있게끔 이 while문의 내용을 마지막에다가 적절한 지금 1 담겨 있었다면 2를 다시 담고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3 다시 담는다. 그 다음에 5 담겨 있었다면 6 다시 담는다 해서 6은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는 1 해두고 는 더하기 1 해두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while문 첫 줄 구성해 두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이번 줄 출력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일단 먼저 해둡시다.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절한 종료 메시지 짠을 출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해두고 그다음에 이 tri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구성이 끝났으니까 아무튼 F5 누르면 저 triangle 내용을 한번 실행해 줘와 같이 함수 호출식 엔터 친 거만 구성해 두고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 하나만 남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row 값이 1이면 별을 하나 출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row 값이 3이면 별 3개 출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요. 요거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3 더하기 5 하면 개 털렸잖아요. 그죠?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더하라는 건데 숫자 덧셈을 하라는 건지 글자들 붙이기를 하라는 건지 애매해서 이렇게 오류를 냈습니다.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를 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얘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15가 나올까요? 아니면 꺼지라고 할까요? 얘는 엔터를 치면 무려 33333이라고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 한 글자 곱하기 숫자 5를 한다는 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한 거랑 동치로 지금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5번 연거푸 적었을 때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우리한테 계산 결과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 한 글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글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별을 3개 출력해야 돼. 그러면 그냥 별별별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별을 2개, 어쩔 때는 별을 5개, 어쩔 때는 7개 출력할 수도 있어야 돼. 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요 곱셈식을 써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지금 이번 줄 출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MK1 상태에서는 별을 로게 출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 호출식을 써서 별을 곱하기 로게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 쳐줘와 같이 이 while문의 진짜 내용물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F5를 눌러보서 실행해 보세요. 잘 되겠지? 한번 해볼게요. 너비를 입력하세요. 5 다행이에요.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너비를 입력하세요. 8 하면 너비가 8일 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뒀고 그러면 잠깐 주석 정리 타임을 가질게요. 지금 현재 코드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MK2를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MK2는 여전히 사용자가 5하고 엔터를 쳤다면 5줄에 걸쳐서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줄을 어떻게 출력하냐가 이전과는 달라요. 아까 전까지는 별을 줄 번호 개만큼 출력하면 된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호출식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랑은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 내용물을 구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랑은 좀 다른 글자들을 매 줄마다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수식으로서 예쁘게 표현해 갖고 프린트 호출식 한 방으로 끝을 내실 수 있다면 깔끔하게 MK2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분인데 이것까지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다시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너비가 5면 이번 출력은 일단 별은 하나를 출력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대충 제가 열심히 키보드 치는 거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출력을 한다라는 건 왼쪽에서부터 글자들을 차근차근 적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차피 다 엔터키를 칠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얘는 별을 하나를 출력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띄어쓰기 글자를 먼저 4번 출력하고 별을 하나 출력한다가 됩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넘버 별이랑 넘버 띄어쓰기 얘는 별은 하나 3개, 5개, 7개, 9개를 출력하면 돼요. 띄어쓰기는 4개, 3개, 2개, 하나 0개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먼저 하고 별 하는 거니까 띄어쓰기 4개 먼저 하고 별 하나 하면 된다. 띄어쓰기 3개 하고 별 3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비가 3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너비가 3일 때 생각해 보면
출력은 이제 첫 번째 줄 출력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너비가 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띄어쓰기는 2번, 1번, 0번이 되고요. 별은 여전히 1, 3, 5번이 돼요. 따라서 지금 다시 보면 2번이 첫 번째 줄이면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3, 5, 7, 9와 같이 등차 수열이죠. 매번 2씩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너비가 3이고 2번 줄이 1번째 줄이면 2입니다. 너비가 3이고 2번이 3번째 줄이면 0입니다. 너비가 5고 2번 줄이 1번째 줄이면 띄어쓰기는 아까 4번 하면 되었어요. 그래 놓고 보면 대충 둘 다 1차식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이제 너비를 W라고 치고 그 다음에 줄번호를 row라고 치면 띄어쓰기는 W-row게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에 별은 그냥 2 곱하기 R-1개 하면 됩니다. 그러면 row가 1일 때 1, row가 2일 때 3 같은 느낌이 돼요. 대충 수식이 보였고 우리 지금 이거 곱셈 하면 띄어쓰기 몇 개 할 수 있죠. 별 몇 개. 그 다음에 덧셈을 하면 붙이기를 할 수 있죠. 그걸 감안해서 MK2를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일단 띄어쓰기를 먼저 해야 되고 띄어쓰기를 몇 번 할 거냐? 띄어쓰기는 너비가 얼마냐, 2번이 몇 번째 줄이냐 둘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괄호를 먼저 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ith 마이너스 row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기 때문에 점어식 같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뺄셈을 먼저 하고 그 숫자만큼 띄어쓰기를 복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괄호를 친 거예요.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죠? 곱하기를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어 붙여서 별을 이번에는 역시나 괄호를 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2 곱하기 줄 번호 빼기 1개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고치면 됩니다. 너비가 5일 때 5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은 이미 구성해 뒀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짠 하는 건 완성해 뒀으니까요. 얘만 고쳐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서 좀 더 큰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은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힌트를 드리면 자, 세 번째 버전은 우리 지금 MK2를 만들었다고 상정했을 때 세 번째 버전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 이 지금 우린 마름모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마름모의 윗부분이랑 우리 MK2랍시고 가지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는 거랑 완전히 그러니까 마름모의 윗부분이랑 이등변 삼각형이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복붙해서 일단은 원래 코드를 마름모의 일종의 북반구를 그리기 위한 코드로서 그대로 내비두고 그 왈문 실행이 끝난 다음에 짠 하기 전에 남반구를 출력하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그럼 이제 북반구까지 출력이 끝났다 이거예요. 요 당시 이제 W랑 R을 놓고 본다면 그래 엑셀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띄어쓰기 한번 별 7개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출력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짠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복붙하는 짓 보면 지금 우리가 너비가 3이고 이번 줄이 4번째 줄일 때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반구 출력하고 바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띄어쓰기 한 번에 별 7번 출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여기까지 일단 실행이 끝나면 이번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4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동일한 프린트 호출식 계산했을 때 이 줄이랑 동일한 이 줄을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3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2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1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0일 때까지 반복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줄을 출력하는 동일한 문장 가지고
새로운 두 번째 반복 흐름 구성하도록 하면 남반구까지 예쁘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반복 흐름은 일단 처음에 4로 스타트하고 정밀하게는 위즈 빼기 1로 스타트를 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반복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0이 되면서 빠져나갈 거고 최종적으로 짠을 출력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MK2 버전 while문 다음 문장으로 다시금 새로운 반복 흐름을 진행하도록 구성하면 돼요. 걔는 일단 처음에 4, 줄번호 4로 스타트하고 정밀하게는 위즈 빼기 1로 스타트를 하고 0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매 반복마다 줄번호로 1씩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뭘 해야 되냐는 MK2 버전 그 프린트 호출식 동일한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따라서 복붙해서 코드만 살짝 고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드는 원래 적어놨었던 이 반복 흐름은 북반구를 커버하기 위한 버전으로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목표는 마름모의 남반구를 출력하기 위한 반복 흐름을 다시금 구성하는 겁니다. 걔는 일단 복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덩어리 바로 다음에 동등한 덩어리를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처음에 1번째 줄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너비가 5였다면 4, 너비가 3이었다면 2번째 줄 먼저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로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또는 이제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row 번째 줄 출력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4번째 줄 출력했다면 이번에는 3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니까 이 부분 덧셈식만 뺄셈식으로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비가 5였다면 4, 3, 2, 1 출력하고 0이 되면서 while문 전체 실행 끝나고 마지막 짠을 하게 될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마름모도 얼마든지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끝낸 셈이 돼요. 느낀 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